작년 여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목숨을 구해준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야기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살고 있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제가 작년 여름에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 목숨을 물론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의 목숨까지 구해주었던 어떠한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마 그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익사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왈칵의 사연도 보낼 수 있었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얼른 듣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작년 여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 24시간 집중 호우가 쏟아졌었습니다. 만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230였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감이 안 오시죠? 물이 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은 주택이라 잠겼고요. 차들도 물에 잠기고 떠내려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씨는 천년에 한 번 있는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텍사스주 주지사가 언급했는데요. 24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9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24시간이면 생각보다 엄청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수관이 감당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침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던 전날 저희 가족은 영국에 있는 친척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저는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 잠이 들었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비가 좀 많이 오네라고 생각만 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난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 토리가 짖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짖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이미 집 안에까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강아지를 안고 부모님 방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일어나시고 소스라치게 놀랐고 당황해 하셨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집과 함께 잠겨버릴 것 같았죠. 아직은 물이 무릎까지밖에 안 와서 저는 고민을 했고 저보다 인생의 선배였던 아버지는 집 지붕 위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저는 제가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강아지 토리를 올려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이 오를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며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지붕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될 줄 알았어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다고요. 요새 지구에 이상 징후가 많아요. 저희는 지붕 위에 올라오신 뒤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쉽게 이 비가 그칠 줄 알았어요. 비는 그래도 24시간 만에 그쳤어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물이 쉽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물은 이미 지상에서 제 머리 높이만큼 찼는데 저와 제 부모님은 지붕으로 올라가느라 이미 옷이 다 젖었었습니다. 너무 추웠고 저희 부모님은 입술이 파란색으로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오들오들 떨었어요.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저희 가족은 옴짝달싹 못하고 지붕 위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 저체온증이라도 오면 어쩌나 싶어 저희 가족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붕 위에 표류한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가족 말고도 지붕 위로 올라온 다른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어떡하냐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어떻게 하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방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보트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저희 동네에서 한인 교회의 목사로 일한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 제임스리 아저씨였어요. 왕래가 없어서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저분이 대체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싶었죠. 그 한국 아저씨는 바로 자신의 집에 있던 구명 보트를 꺼내와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혼자서 구한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한국인 교인들 23명 정도도 함께 있었어요. 그 아저씨들은 지붕 위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가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트 위로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고 저는 부모님 먼저 내려보냈어요. 부모님이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셨고 저는 빨리 안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그 한국인 아저씨는 저에게 영어로 나이가 들면 없던 겁도 생기고 하니 너무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면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감동받았죠. 저도 다행히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그 보트엔 이미 저희 가족보다 빨리 구조된 일본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과는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딱히 큰 사건은 없었지만 서로 소통에 오류가 조금 있었죠. 그 일본인 특유의 돌려 말하기 화법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부부가 초를 치는 겁니다. 강아지가 여기 오면 공간이 너무 좁지 않을까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토리를 데려가야 해서 우물쭈물하고 있자 어떤 한인분이 그 일본인분에게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와 이리 정이 없노 고마 걔는 생명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일본인들은 대강 알아들었는지 얼굴을 붉히더군요. 그 아저씨 덕분에 토리를 포함해 저희 가족은 모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저는 그 아인 아저씨들께 고개를 숙여가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살았다고 막 그러셨죠. 그런데 그중 한 분이 부모님이 너무 추워 보인다고 수건으로 좀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수건과 따뜻하고 마른 옷까지 몇 개를 전달해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챙겼냐고 감탄하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뉴스도 안 보고 삽니까? 이러면서 뉴스 보고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짐을 다 싸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와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다 짐을 다 챙겨놨더라고요. 저는 감탄하고 한국인들의 특징인가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준비성은 역시 어느 때에든 철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기들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웃들까지 다 구조해 주시고 제 강아지도 구해 주시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와 제 가족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자 제 부모님은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국 같이 가자 이렇게 대충 말을 하니 그 한인 가족분들은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하시면서 한식을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급구 사양했죠. 하지만 괜찮다며 막 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럼 우리가 감사의 인사로 먼저 초대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먼저 집이 복구된 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으로 오가며 저희는 아직까지 그 한인 아저씨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지내신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아만다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느닷없이 닥친 재난에 한국분들의 대처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